다질리언 차를 말하다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스리랑카 그 첫 번째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빨간 점이 스리랑카입니다. 한국에서 직항편을 타고 9시간을 비행해야 닿을 수 있는 먼 곳입니다. 한동안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있었던 몰디브가 스리랑카 가까이에 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1시간만 비행하면 되니까 서울에서 제주 가는 정도 거리일 거라 짐작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스리랑카와 가장 가깝게 위치한 국가는 인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역사적으로도 스리랑카와 인도는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차 수출과 생산에 대해서 세계 역사를 얘기할 때는 중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가장 많은 양의 차를 줄기차게 수출해온 국가는 중국도 인도도 아니고 스리랑카입니다. 현재는 케냐와 함께 최대 차 수출국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리랑카를 빼놓고는 홍차를 말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홍차도 음식 문화인 것이고 문화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진 국가인지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해안 지역은 1년 내내 한국의 여름 날씨에 해당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죽도록 더운가, 그냥 더운가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기준을 벗어나는 곳이라면 남쪽 중앙의 산간 지역인데 이곳은 차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고도가 높은 지역은 해발 1800m 이상이 되는데요. 이곳의 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라서 해안 지역에 비하면 춥기도 하고 여름 날씨는 아닌 것이죠. 국토의 면적은 한반도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합한 크기 정도로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가운데 겨자색 깃발이 스리랑카 국기입니다. 국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자인데요. 스리랑카의 역사를 조금 들여다보면 바로 이 사자가 스리랑카와 스리랑카 국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한국의 건국 신화인 당군 신화를 보면 한국 민족의 시조로 환웅하고 곰이 등장하는데 스리랑카 건국 설화에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때문에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 싱할리족은 자신들이 사자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기에서 사자를 중심으로 사방에 하나씩 그려진 것이 보리수 잎인데요. 불교를 상징합니다. 원래는 여기까지가 국기였는데 나중에 나머지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소수 민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인데 주황색은 타밀족, 녹색은 무어족을 표시합니다. 타밀족은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남인도 출신의 민족이고 무어족은 스리랑카 내의 아랍 민족입니다. 오른쪽 녹색의 사자 로고는 실론티 인증 마크인데요. 스리랑카 정부가 인정한 실론티에만 제품의 포장에 이 로고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품질을 가진 실론티 제품이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현재 스리랑카라고 하는 국호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1948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하던 당시의 국호는 실론이었습니다. 그랬다가 1972년 정부 결정에 따라서 스리랑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호를 변경할 당시에 자국의 홍차 이름을 두고 변경을 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실론티만큼은 이미 너무 알려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생산되는 홍차는 옛날에도 지금도 같은 이름 실론티가 된 것입니다. 국명을 자세히 보면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동맹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도는 코테이지만 가장 큰 경제도시는 콜롬보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공적으로는 영어가 통용되는 편이고요. 개인 간 접촉일 때는 싱하리족과는 싱할리어, 타밀족과는 타밀어가 사용됩니다. 종교는 다양한 편인데 불교 신자가 69%로 가장 많은데
힌두교와 이슬람교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또 기독교도 소수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스리랑카 정치 경제의 중심은 콜롬보와 코테가 있는 남서 해안 지역이지만 역사적으로 중심 역할을 했던 고대 왕국의 수도는 콜롬보보다 훨씬 북쪽에서 시작해서 차츰 남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아누라타푸라, 플롯나루와 캔디 이 세 곳이 모두 수도였는데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아누라타푸라는 1400년간 고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 플롯나루아가 두 번째 수도였는데 이곳도 20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도로 존재했습니다. 더 남쪽에 위치한 캔디는 스리랑카 근대사에서 1500년 이후에 유럽 국가들과 대치하던 시기에 힘든 역사를 감당했던 싱할리 왕국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스리랑카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 스리랑카 얘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